서윤이는 혼자서 어딘가로 향하고 서윤이 안에 있습니까? 얘가 어디 갔니? 모두들 서윤이를 찾아보지만 없어요. 이미 빙의된 것 같아요. 서윤이가 왜 갑자기 빙의됐을까요?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다 말씀하셔야 돼요. 남편분 그렇게 만든 사람 서연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이 빙의된 건 알고 있었나요? 정말로 아는 거 없으세요? 결국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소연이가 아빠를 다른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때 남편분이 빙의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서연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남은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나? 구마밖에 없었고 마테오 신부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기령은 보고를 하려 하고 찾았어. 범인이 서윤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냥 사고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경찰한테 할 소리야? 자기 아빠를 죽인 살인범으로 만들자고요? 평생 손가락질 받을 거라고. 범죄는 범죄야. 모른다고 해서 부모 죽인 죄가 없어지냐고. 너랑 이런 걸로 싸울 시간 없다. 박 형사님! 최윤은 왜? 윤하평 씨, 저렇게 말할 만한 사정이 있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자기 어렸을 때 떠올렸을 거예요. 그때 서윤이에게서 연락이 오고 엄마, 예. 다들 올라와 주세요. 따님은요? 백들 만난다고 급히 나갔는데 예? 서윤이를 찾는 도중 빙의된 서윤이와 감흥하는 윤하평. 윤하평 씨, 이혜경 씨가 위험해. 세 사람은 이혜경 씨를 발견하고 예경 씨, 빨리 가서 서연이 찾아. 제가 찾아볼게요. 혼자 보내면 안 돼. 너도 같이 가. 그렇게 서윤이를 찾다가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는 최윤. 올 거라고 했잖아. 화평에게 연락을 하고 지하실이. 혼자서 지하실에 갇히게 된 최윤. 뒤늦게 화평이 도착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최윤! 문이 안 열려. 문 좀 열어봐. 안 열려요. 귀신들이 최윤을 가둔 것 같아요. 결국 혼자서 구마를 시작하고 아파서 조금만 참아. 아멘. 아저씨. 지옥으로 돌아가라. 서연아! 하지만 그때 아저씨 옆에 사람들은 누구야? 아저씨는 엄마 아빠야? 아저씨랑 똑같은 옷 입은 아저씨도 있네. 최윤이 가지고 있던 십자가가 부러지고 가문이 된 상태로 화평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테오. 그때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온 최윤은 쓰러지게 되는데 마테오! 채연! 채연! 결국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최윤은 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화평은 혼자서 문 앞을 지키고 육광현, 나 좀 도와줘. 의식을 차린 최윤은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몸을 확인해 보는데 악몽이었고 괜찮아요, 신부님. 서연이 어떻게 됐어요? 윤하평이 혼자 지키고 있어. 누워있어. 내가 안 가면 서연이랑 윤하평 씨 둘 다 위험해져요. 그때 지하실에 문이 열리고 죽었다고. 화평을 붙잡는 기령 문이 열려 있었는데? 최윤까지 오게 되는데 너 여기 왜 왔어? 안 돼. 대신 부탁이 있어요. 김영수 때는 집에다 죽은 새를 숨겨놨었어. 서윤이 아빠 빙의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뭔가 숨겨놨을 거야. 트렁크 찾아봐. 형 구석구석 잘 찾아봐. 그때 여기 뭐 있다. 너 빨리. 육광은 차에서 나온 시카를 봉인하고 일단 봉인했으니까 가자. 그리고 최윤과 기령은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아저씨가 찾았어. 서윤이를 붙잡고 구마를 하려 하는 두 사람.
제대로 봉인된 거 맞아? 임시 방편으로 억지로 누른 거고 칼을 떡 쪼개버려야지. 오늘이 운해의 밤마다 칼에 찔리는 고통을 겪을 거라고. 죽음의 예언을 무시하고 구마의식을 시작하는 최윤. 성미카엘 대천사님, 저희를 구하소서. 그 시각 식칼을 내려치는 화평과 괴로워하는 서윤이, 그리고 구마를 하는 최윤, 그리고 마침내 깨어지는 식칼과 동시에 성공한 구마. 서윤아, 엄마 봐. 엄마 죽이지 않았어. 서윤이도 무사히 돌아오게 되고 아멘. 모두의 힘을 합쳐서 해결하였고, 다음 날 이제 안 보이는 거지? 네. 이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화평이 이야기를 하는데 서윤아, 아저씨 어릴 때 빙의 됐었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그때 아저씨한테 들어온 게 박일도라는 귀신이야. 저기 있어요. 아빠랑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사실 서윤이는 예전에 박일도를 본 적이 있었고 정말 박일도를 본 걸까요?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잘 못하지만 아직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내가 할게요. 서윤아, 내가 할게요. 그렇게 서윤이를 박홍주와 대면시키게 되고 이 아이는 무서운 듯 최윤의 뒤로 숨는 서윤이 박홍주와 만난 결과는 어떻게 했어? 서연아, 한쪽 눈 없는 남자 봤어? 아니요. 그럼? 뭘 보고 그렇게 놀란 거야? 그 아줌마 뒤에 어떤 언니가 서 있었어요. 교복 입은 언니. 박홍주는 박일도가 아니었어요. 한편 그날 밤 어디론가 향하는 박홍주. 그리고 그곳에서 박일도를 만나고 직접 뵙고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 그 세 사람 절 너무 귀찮게 해요. 그 시각 최윤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예언을 되뇌이는데 세 번째로 우릴 만나면 그땐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때 최윤을 찾아온 화평. 왜 이렇게 늦게 나와? 화평은 할 얘기가 있어 보였는데 여기 온 거는 형 얘긴가요? 형의 요품들이에요. 요걸 옆에서 나온 것들. 화평은 한 물건을 발견하고 잠깐만. 이 반지, 왜 그래요? 이 반지가 왜 여기 있어? 최 신부의 유품에서 나온 반지는 20년 전 사라진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반지를 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화평은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고 오냐, 아직도 버스 그림 냄새만 맡아도 어지럽고 속 안 좋아? 차 타기가 힘드니 원. 그래도 내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아빠 얘긴데 집 핏줄 있는데 한 번도 안 와보고 말이야. 급한 일 뭔데? 사람 좀 찾아줘요. 우리 아버지요. 갑자기 왜? 최 신부 유품에서 우리 아버지 결혼 반지가 나왔어요. 기령은 화평이 아버지를 찾아보는데 거주지가 불분명해. 하지만 인력사무소를 알아내게 되고 두 사람은 화평의 아버지가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세탁비는 못 줘요. 아버지, 뭐? 저예요. 화평이. 아들 화평이요. 그러나 화평을 본 아버지는 황급히 도망을 가고 그 뒤를 쫓아가는 화평. 잠깐만. 왜 이래요 도대체? 이 악마 또 쫓아와 박일도. 박일도? 너 내 아들이 아니야. 마음이 무너져 내린 화평은 차마 아버지를 쫓아갈 수 없었는데 가고 있어요. 윤하평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좀 가줘. 네가 대신 좀 만나봐. 윤하평 얘기는 하지 말고. 윤 씨, 누가 찾아왔다고? 누구세요? 남부성당의 마테오 신부입니다. 신부 십자가
무슨 얘기요? 박일도 때문입니다. 형의 유골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신 반지가 왜 거기서 발견됐죠? 혹시 죽은 형을 묻어주셨나요? 아니면 당신 형의 죽음을 내가 도왔으니까. 20년 전 화평의 아버지는 최 신부를 마주치고 신부님! 최 신부를 쫓아서 가다가 최 신부의 마지막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최 신부를 도와주려다가 잃어버리게 된 반지. 그리고 죽었어. 최윤은 들은 이야기를 화평에게 전하고 아들에게서 도망치라고? 지금도 내가 박일도라고 생각하고 한심하게 평생 도망이나 치고. 아닙니다. 도망만 친 건. 이게 뭐죠? 박일도를 찾아다녔어요. 왜 귀신이 됐는지. 근데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박일도는 없었어. 당신 아버지도 고통받았다고요. 상관없어 그런 거. 이미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화평. 아유, 너무 많이 취했다. 내가 데려다 줄게요. 오케이. 땡큐, 땡큐. 화평은 예전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는데 움직이지 마. 다음날 최윤과 기령. 근데 우리끼리 찾을 수 있을까? 말씀 좀 여쭐게요. 박일도라고. 그걸 왜요? 난 몰라. 마을 사람들의 냉대를 받던 두 사람은 결국 화평의 할아버지 집까지 가게 되는데 박일도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시오. 박일도에 대해 잘 아신다고 했어요. 그 재수없는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아시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최윤. 이 집 손자 빙의 때문에 온 최상현 신부. 제가 그 신부 동생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박일도에 대해 말해주는데 내가 직접 봤어요. 60년 전 일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60년 전 최초의 빙의자를 봤다는 할아버지.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남자가 박일도에 처음 빙의된 사람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겨우 그 남자 이름과 가족들이 살던 곳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단서를 받은 두 사람은 다음 장소로 가고 혹시 그 이초룡이란 분을 너무 오래됐지. 자기가 박일도 귀신이라고 한. 근데 그 사람 갑자기 사라졌어. 하지만 그곳에서 실마리가 끊기게 되는데 아버지를 만났던 화평에게서 오는 전화. 들어봐. 방금 아버지를 만났는데 최 신부가 박일도한테 빙의된 게 아니야. 니네 형한테 옮겨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날 양 신부님과 형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그럼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접 확인해보죠. 그럼 이거 하나만 얘기해줘. 20년 전에 두 신부가 왔을 때 집에 또 다른 사람 없었는지. 없었어요. 그럼 신부님들 가시고 무슨 일 있었나요? 아버지가 그냥 너만 넋놓고 쳐다보고 있었지. 그럼 그날 우리 셋이 계속 방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곧바로 집에서 나왔어요. 아들하고 손주 이렇게 둘이 집에 있었어요. 그렇게 엇갈리는 증언. 그리고 아버지까지 셋이 있었다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날 밖으로 불러냈어. 마가 낀 것 같다. 마을까지 화를 당하게 된다. 애빈 네가 직접 해라. 뭐? 그날 내가 네놈 목을 조른 거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이야. 아버지가 시켰다고. 충격을 받은 화평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손주, 20년 전에 그날 밤에 아버지가 나 목 졸랐을 때 할아버지가 말렸잖아. 근데 아버지 말이 할아버지가 시켰대. 대답해봐. 사실이냐고. 아니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화평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최윤은 그를 기다리고 있던 화평과 만나고 여기 있었어요? 한 번도 의심조차 안 했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거잖아. 당신 할아버진 그날 밤 집에 없었다고 했어요. 아버진 분명 셋이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박일도라는 거야? 아버지가 시키셔놓고 너 지금 어디냐? 너 지금 어디냐니까! 그리고 다음날 최윤은 20년 전 형과 함께 그 집에 찾아간 날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윤하평 씨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서요.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구나.
윤아, 그렇다면 다 열심히 봐야 한다. 그 윤화평이란 청년도 말이다. 너도 조심해야 돼, 마태오. 할아버지, 화평은 집에 없는 할아버지를 찾아보는데 저희 할아버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시외버스 터미널. 예? 저희 할아버지 차 타고 멀리 못 가시잖아요. 멀미가 심해서. 요즘 멀리 종종 갔다 온다. 그리고 집에서 여러 장의 버스 티켓이 나오고 그 시각 할아버지는 왜 어떻게 왔어? 아버지, 그 말을 걔한테 해서는 안 됐어. 아버지. 그때 화평에게 전화가 오고 누구세요? 너 어디냐? 당장 나 좀 보자. 아버지예요? 할아버지는 지금 여기 있어. 빨리 와. 박일도가 누군지 알아냈으니까. 아버지. 화평아, 그리고 화평에게 사과를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 널 버리고 가서. 갑자기 왜? 네가 아니었어. 넌 박일도가 아니었어. 미안하다. 용서해라. 근데 어떻게 아신 거예요? 박일도는 할아버지니까. 그놈이 날 찾아왔어. 알지? 할아버지는 절대 계양진 밖으로 못 나오는 거. 사람이 바뀐 거야. 할아버지 지금 어디 있는데요? 만나자마자 내가 이걸로 쫓아냈어. 또 찾아올 거야. 화평아, 너랑 나랑 둘이 도망가자. 어? 그리고는 서둘러 짐을 챙기는데 안에 있어? 전화 왔어. 잠시만 기다려. 네, 전화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의 소리를 들은 화평의 아버지는 눈빛이 변하고 빌린 방세 낼 수 있는 거야? 그때 화평은 감흥을 하고 빙의된 아버지를 마주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가족이. 아버지. 네가 죽였어. 그렇게 빙의된 아버지는 도망을 가고 아버지! 하지만 그를 놓치게 되고 아버지. 화평은 여관으로 돌아가는데 저기요. 괜찮아요? 저 사람! 여관에 있던 목격자는 윤화평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아버지가 살해한 거야? 아버지가 빙의됐어요. 넌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 여보세요? 하지만 아버지를 내버려 둘 수 없는 화평은 기령을 무시하고 최윤을 찾아가는데 강형사 전화할 거야. 받지 마.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가 빙의돼서 사람을 죽였어. 강현사는 왜 피하는 겁니까? 나도 살해 용의자가 된 것 같아. 아버지부터 찾죠. 그래서 두 사람은 화평의 아버지가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의 근처에서 잠복을 하는데 진짜 저 사람을 노리고 올까요? 가능성은 있지. 아니면요? 왜? 그 사무실 사람 거기 그대로 있는 거 맞지? 안에 꼼짝 안 하고 있어. 끝까지 잘 지켜봐야 돼, 형. 여기 좀 지키고 있어줘. 나 가볼 데가 있어. 한 군데 더 있어. 아버지가 찾아갈 만한 곳이. 그러는 사이 육강은 다시 뭐예요? 기령에게 잡히게 되고 두 사람이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족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최윤에게 따지는 기령. 너까지 이럴 거야? 윤하평 어딨어? 윤하평 씨 말이 맞아요. 아버지부터 찾아야죠. 나도 알아. 근데 걔 다른 경찰한테 잡히면 어떻게 할 거야? 긴급체포 떨어졌어. 그때 집으로 돌아간 윤하평의 집에 누군가 있는데 아버지? 왔구나. 왜 갑자기 온 거야? 한번 보러 오겠다고 했잖아.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아버지, 만났었잖아. 왜 그러냐, 화평아. 가까이 오지 마! 아버지도 할아버지 만나고 변했다고. 오른쪽 눈 보여? 무슨 소리야 그건? 왼쪽 눈 가리고 나 봐. 해보라고. 보여? 그만둬 이놈아! 나 왜 죽이려고 그런 건데? 박일도 이놈이! 복잡한 마음의 화평은 그를 찾아온 기령을 보자마자 도망을 치는데
야, 윤하평! 결국 잡히게 되고 일단 서로 가자. 진짜 이래야겠어요? 아버지가 죽인 것 같아요. 넌 왜 도망갔어? 아버지 찾으러 간 거예요. 좋아. 이럴수록 점점 수상해지는 거 알아? 어? 그리고 단둘이 되자 기령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화평. 나 때문이에요. 평생 숨어 살던 사람인데 내가 찾아내는 바람에 박일도한테 당한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이야기를 듣던 기령은 최윤을 찾아가고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윤하평 씨는요? 지금 제정신 아닐 거야. 아, 박일도에 대해 뭔가 알아냈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일도 실제로 중재했던 사람이더라고. 이철용이란 사람. 박일도 집안의 운전기사였더라고. 일제 강점기 때부터 불을 쌓은 집안이었고 박일도만 이상한 남자였나 봐. 일본 유학 후엔 더 이상해져서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죽였대. 가족들이 박일도를 호적에서 없애고 요양을 보내버렸대. 그때 박일도가 요양을 간 곳이 바로 그 계양진 근처야. 기령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박일도의 큰형이 박광모야. 근데 그 박광모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박홍주의 할아버지야. 의원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의 병실을 찾아가는 박홍주. 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뭐가 알고 싶은 거냐? 박일도. 네가 그 이름을 어떻게? 박일도는 나의 막내 삼촌이다. 미친 짝짝이야. 그러고 보니 네가 막내 삼촌을 닮았다고. 박일도의 핏줄이었던 박홍주. 홍주가 계양진에 자주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누굴 만나러 가는 거면요. 기령과 헤어지자 전화가 오고 여보세요? 신부님, 윤근호 씨. 우리는 윤하평을 만나러 간다. 끝내지 못했던 걸 해야 돼. 다시 사건 현장을 찾은 기령에게 최윤의 전화가 오는데 뭐? 윤하평 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잠깐만. 소리가 들린 곳으로 다가간 기령은 돈을 훔치다 도망가는 한 남자를 붙잡게 되고 너 누구야? 뭐야 이 사람? 여관에서 절도 현행범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살인사건 목격자예요. 봤어요. 거기 사는 남자. 윤근호. 맞아요. 여관 주인을 소화기로 때리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 다른 사람 없었죠? 예. 윤하평 용의자에서 제외시켜주세요. 그렇게 풀려나는 윤하평. 시간 없어요. 아버지 빨리 찾아야 돼요. 여기서 뭐해? 채윤한테 전화가 왔대. 아버지 쪽에서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빙의된 아버지가 제일 날 제일 미워했다는 거잖아.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윤하평을 찾아갈 거다. 그날 그곳에서 끝내지 못했던 거. 할아버지! 불길한 느낌이 화평을 감싸는데 그때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인기척을 느끼고 이게 누구야? 너 잘못.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던 화평은 환영을 보게 되고 목을 비틀어 얘기야. 정신 차려. 할아버지. 사람이 칼에 찔렸어. 왜 왔어? 할아버지 말하지 마. 미안하다. 20년 전에 널 해하라고 했어. 알았어. 그런 얘기. 국자는요? 오고 있어. 할아버지의 모습에 정신이 나간 화평에게 최윤이 말하는데 당신 아버지. 당신 아버지 어디 있어요? 서둘러 아버지를 찾는 화평의 눈이 향한 곳에 아버지는 서 있었고 잃고 도망치는데 체력이 약한 최윤이 쉬는 동안 화평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때 뒤에서 나타나 아버지에게 목이 졸리는데 아버지. 그 순간 떨어진 반지를 보며 화평의 아버지는 잠시나마 의식이 돌아오고 여기 어디야?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기다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이 떠오르는데 가까이 오지 마! 아버지,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 화평아, 도망쳐. 그동안 미안했다. 아버지! 화평은 서둘러 그 뒤를 쫓아가 보지만 아버지! 네 옆에 있으면 다 죽어. 네 옆에 있는 신부놈과 여자 경찰도. 그 순간 아버지! 내가 잡아. 그렇게 아버지마저 떠나보내는 화평. 윤모일 씨 보호자분. 할아버지, 아빠 인사하러 왔어. 이제 진짜로 가. 내가 잘 보내고 올게. 무거운 분위기에 화장터. 모두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화평아, 수골실 가서 유골 받아야 돼. 진짜 박일도 누굴까요? 윤하평 위해서라도 박일도 그 새끼 꼭 잡아야 돼. 그리고 화평은 결심을 하는데 얘기 좀 하자. 박일도 찾는 거 그만두겠다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감당할 상대가 아니야. 니네 형처럼 되고 싶어? 엄마처럼 죽고 싶어요? 다시는 서로 연락하지도 보지도 말자. 결국 화평은 최윤과 기령을 밀어내고 진짜 포기한 건 아닐 거예요. 진짜 포기한 것 같아서 그래. 진짜 그만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할아버지라도 지키고 싶겠지. 진짜 윤하평 그만두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야죠. 나도 끝까지 할 거야. 상영시 소자. 그때 마테오, 양신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윤하평 말이다. 20년 전 윤하평 집에 있었던 사람은 5시 전부라고 했지. 두 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건 박일도는 윤하평인 것 같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5명 중에 나와 윤하평만 남았어. 양신부의 말에 의심이 싹 트는 최윤. 나 사형시로 돌아가마. 나중에 보자. 놈 옆에 있으면 다 죽어. 그놈도 우리와 같다. 그리고 혼자가 된 화평은 박일도를 보게 되고 슬퍼할 새도 없어. 할 게 있으니까. 뭔 소리야? 박일도 잡아야지. 너 포기한다며. 강영상 최신부한테도 그만하라고. 죽을까봐. 아니 그래서 어떻게 혼자. 해야지. 나한테 형 있잖아. 화평은 거리를 두려고 두 사람을 멀리하지만 박일도는 윤하평인 것 같다. 무슨 일이야? 박홍주, 조선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생각 중이야. 나 계양진에 다시 가볼까 해요. 자세한 거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해? 쫄아가지고 그냥 지 두목한테 쪼르르르 달려갈 텐데. 겁주면 두목한테 달려간다. 방법을 찾은 듯한 기령은 박홍주를 찾아가서 자극을 하는데 그때 윤하평이 의원님한테 그랬다면서요? 박일도라고. 나보고 박일도 귀신이 들렸대나 뭐래나. 박일도가 그러니까 박일도와 의원님이 친척 관계더라고요. 그래서요? 관계가 있는 건 맞네요. 그만하죠. 그럼 기령의 생각대로 불안해하는 박홍주. 그리고 최윤은 화평에게 눌림굿을 한 무당을 찾아가는데 생각나. 눌림굿이었지. 큰 귀신이 내려앉았어. 그게 박일도였던 건가요? 박일도도 뭐든 그 아이는 자기 거라고 그랬어. 근데 눌림굿이 없어질 때가 됐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죽어. 여보! 진정하세요. 최윤의 의심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 무렵 눌림굿이 약해진 화평은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아버지? 그의 이야기를 들은 육광은 아버지를 봤다고? 어. 눌림굿 혐의 다 했다.
없다는 건데. 오른쪽 눈 아픈 것도? 눌림구 때문에 없어졌던 네 신기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 왜 갑자기 눌린 거 체험이 끝났을까? 그러니까 당분간 몸조리 좀 하고 있어. 나 간다. 아, 형. 그때 아버지가 전화 통화하고 와서 갑자기 빙이 됐거든. 그 여권에 걸려온 전화번호 그것만 좀 알아봐줘. 기령은 박홍주를 감시하고 급한 일이에요. 지금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어디론가 향하는 박홍주를 쫓아가는데 그리고 그날 밤 박홍주를 미행한 기령은 끝까지 쫓아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을 하고 박홍주가 양신부를 만나는 모습을 확인한 기령. 그리고 화평은 여관에 걸려온 그 전화 번호만 겨우 알아냈어.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그리고 박홍주의 압박이 시작되는데 강력 2번 곽정엽 팀장입니다. 강기령 형사라고 있죠. 예. 어제 강 형사가 날 찾아와서 윤화평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형사가 날 찾아와서 윤화평 얘기를 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 알아서 해. 기령 때문에 깨진 고선배는 기령을 부르고 그러게 박홍주를 왜 건드려? 국회의원 상대하지 말라 그랬잖아. 사건 때문이라고요. 뭐라는 건데 왜 말을 안 해? 너 진짜 너 나 믿냐 못 믿냐? 선배가 안 믿을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뭔데 말을 해줘야 못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야. 박일도라는 거 쫓고 있어요. 박일도가 왜? 뭔데? 귀신이요.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니네 엄마랑도 연관 있지? 됐어요. 야 강!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양신부님은 윤하평 씨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항전에 가서 윤하평 씨에게 눌림구슬했던 무당을 만나고 왔어요. 그 무당도 악령이 윤하평 씨 몸에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난 윤하평보다 양신부가 더 수상해. 박홍주를 만났어. 박일도를 만난 줄 알았는데 양신부를 만난 거지. 늦은 밤 그 장소 확실해. 그리고 그날 밤 5사람 중 진짜 박일도는 윤하평 씨라고요. 복잡한 마음으로 집 앞에 도착한 기령은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를 붙잡고 확인을 하는데 너 박홍주 오지 마! 도망을 가던 박홍주의 운전기사는 때마침 기령을 찾아온 고선배와 마주치고 그를 붙잡는 과정에서 팔에 찔리게 되는 고선배. 선배. 뭘 캐고 다니는지 감시나랬지. 그 집에 왜 들어갔어? 그 여자 경찰이 네 면상 봤어? 네. 알았어. 내가 너 숨을 곳 마련해 볼게. 박홍주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해결할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화평의 전화가 연결되고 여보세요? 혹시 거기가 어디죠? 상영 동부성당입니다. 누구시죠?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 상대가 양신부임을 확인하는데 부상을 당해 입원 중인 고선배에게 누군가 찾아오고 그 시각 양신부를 찾은 화평. 왜 날 만나러 온 거죠? 여번으로 전화한 적 있으시죠? 맞아요. 왜죠? 할아버지 부탁이었으니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서 교구를 통해서 절 찾아왔었습니다. 왜 그러죠? 전화한 게 문제가 됐나요? 통화하고 바로 빙의가 됐으니까요. 그 말은 어색한 분위기에 주변을 둘러보던 화평의 눈에 보이는 거꾸로 돼 있네. 거꾸로 된 십자가. 옷이 헐거워서 그러나 자꾸 빠지네. 옷이 안 보이는데. 왜 그래요? 어디 불편해요? 오늘 그만 가보겠습니다. 양신부는 서둘러 최윤에게 전화를 하고 네, 양신부님. 윤하평, 방금 내가 일부러 방 안에 십자가를 거꾸로 뒀다. 근데 그걸 만지더니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 제가 윤하평 씨 만나보겠습니다. 윤하평 그 자리를 살펴봐. 내 말을 믿고 조심하고. 그리고 최윤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가는데 박홍주의 운전기사를 잡으러 온 기령. 누구세요? 다른 사람 있죠? 오늘부터 일하게 돼서요. 그때 기령에게 전화가 오는데
고 선배. 야, 깡! 너 지금 어디야? 깡!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잔소리 그만하고 일단 타기나 해. 일단 네 말 믿어주기로 했어. 방금 내 병실에 누가 찾아왔었어. 자기가 박일도란 귀신을 알고 있대. 일단 너랑 만나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기령은 고 선배에게 사과를 하고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다치고. 알긴 하네. 너 때문에 다쳤어. 뒷좌석에 물 좀 줘. 아, 목말라. 아, 무슨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그 시각 자신을 찾아온 화평을 몰아세우는 최윤. 오른쪽 눈 보입니까? 내가 박일도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날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은 당신 아버지와 할아버지밖에 없었다. 그럼 남은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당신. 니네 형하고 양신부도 있었어. 왼쪽 눈이나 가려봐요. 박일도가 아니라고. 네 얼굴 똑똑히 보여. 이제 됐냐? 그 순간 감흥하는 화평. 선배, 진짜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윤하평 씨. 서둘러 기령에게 전화를 하는데 윤하평한테 전화 온 거야? 하경리 90킬. 화평과 최윤은 기령을 구하러 가고 한편 정신을 차린 기령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과연 기령은 무사할지 화평과 최윤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남은 13편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마지막까지의 영상도 기다려주세요.